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파워 1학년 2학기 표준편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합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합동 문제가 진짜 어려우면 진짜 어렵거든요. 문제가 보이질 않아. 도형이 막 보이질 않아가지고 합동의 도형을 찾아야 되는 연습을 또 많이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도형의 정의 그리고 이제 합동 조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눈으로 이제 그 문제들을 많이 도형들을 익혀놓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합동에 대한 이야기 나가기 전에 우리 이제 삼각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기호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오면서 느꼈지만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인데 초등과정에서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 기호로 쓰고 용어를 새로 쓰고 또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또 부여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각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삼각형을 이제 기호로 요렇게 쓴다. 삼각형 ABC 요렇게 쓰고요. 그리고 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점 A에 마주보는 변이라 그래서 대변이다. 누가 선분 BC, 변 BC가 바로 마주보는 변 해서 점 A의 대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꾸로 선분 AB 선분 BC, 변 BC의 대각은 누구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주보는. 그러면 이 선분 C, 길이 C를 가지고 있는 AB는 선분 AB의 대각은 바로 C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보통은 우리 대변과 대각을 같은 알파벳으로 씁니다. 요건 좀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각 A와 길이, 그리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우리 소문자 A라고 쓰고, 그리고 이제 각은 보통 대문자, 변은 소문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에도 A, B, C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통 기호를 부여해 주는 것들. 사각형도 마찬가지고 A, B, C, D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릴 때에는 뭐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약속한 상태에서 풀면 좀 더 자연스럽고 그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마주보는 변, 각과 마주보는 변, 그리고 변 입장에서 변과 마주보는 각이 바로 대각이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있나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 없습니다. 만나야 되는데 이 점과 점이 만나서 변이 총 3개가 되고 각이 3개가 된 도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나려면은 길이가 충분히 길어져야 돼요. 충분히 길어져서 만나줘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내릴 수 있느냐? 가장 긴 변의 길이를 하나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 2변의 길이의 합은 반드시 이 한 녀석보다는 길어야 된다. 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짧은 애 둘이 합해서 긴 거보다는 길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삼각형이 없기 때문에 아셨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작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도를 해 나가는데 삼각형의 작도에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 삼각형을 그리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어떤 상황에서 삼각형이 하나의 모양으로 작도가 될 것이냐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한 개의 삼각형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다. 다른 모양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제 회전할 수는 있지만 모양 자체가 바뀌진 않는다. 그래서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하나의 모양으로 작도가 된다. 그래서 작도하는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먼저 길이를 옮길 때는 반드시 컴퍼스로 잘 잡아줘서 세 변의 길이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 번씩 컴퍼스를 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조건이 더 중요하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된다. 그 다음에 2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것보다.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먼저 그 길이를 하나 잡아서 그려놓고 길이를 잡을 때는 항상 뭐다? 그 컴퍼스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눈금이 없는 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각을 옮기는, 우리 각을 옮기는 과정 했었지요, 지난 시간에. 각을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끼인 각을 잡아놓고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컴퍼스를 이용해서 잡아놓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순서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되, 중요한 건 뭐다? 이 조건이 만족하면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 뭐였다? 세 변의 길이.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끼인 각이어야 합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된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는 과정은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컴퍼스로 잡아놓고 양쪽에 있는 길이들을 각을 옮기는 거죠. 요 각도 옮기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각도 옮겨서 교점들 잡아가지고 이으면 만들어지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책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고, 중요한 건 뭐다?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뭐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 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이 하나로 정일 조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처음에는 이게 글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기호로 나옵니다. 선분 AB를 주고 선분 BC를 주고 각 B를 주고 이랬을 때 삼각형 하나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AB가 이렇게 있는데 각도를 하나 줬는데 끼인 각 맞네? 그럼 얘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이 중에 하나를 만족을 정확하게 해야 삼각형이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 조건은 어떤 거냐?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외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짧은 길이 둘을 더했는데 긴 길이보다도 짧아. 그러면 파닥파닥 만나지 않는다. 만나야지 삼각형이 되는데 만나지 않아서 삼각형이 되어지지 않는다. 물론 같아도 안 되죠. 같으면은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려지지 않는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왜냐면 요것들을 이제 만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세 변의 길이를 알잖아요. 세 변의 길이를 아는데 삼각형은 만들 수가 없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요거 좀 이게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끼인 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요 두 가지 상황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두 변과 지금 끼인 각이 아니라 다른 각 120도를 주면은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걸 볼 수 있죠. 만나야 되는데 길이가 지금 여기서 딱 끊어진 거야. 그래서 만나지 않아요. 그려지지 않는 경우, 또는 삼각형이 두 개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하나로 그려질 수 없다. 하나로 작도될 수 없는 경우, 요런 경우. 끼인 각이 아니에요. 지금 6cm, 4cm를 줬는데 끼인 각이 아닌 각을 40도로 줬어.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 요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고 요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우가 두 가지인데, 요렇게 아예 그려지지 않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두 개의 형태로 그려질 수 있는 게 요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요 내용을 좀 알아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다? 끼인 각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끼인 각, 두 변과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이 반드시 주어져야 삼각형이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각의 크기만 주어졌다. 아까 우리 세 가지 조건, 세 변의 길이 같다, 두 변과 끼인 각 같다, 한 변과 양끝각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 각만 주어지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모든 각이 다 똑같죠. 세 개의 삼각형이 각도가 지금 다 똑같은데 크기가 다 달라지면서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정해지는 거죠. 무수히 많이 그려질 수 있다. 각도만 주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합동입니다. 합동이라는 말은 사실 초등과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용어들을 정리하고 기호를 잡아가는 것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돼요. 두 가지가 다 같아야 합니다. 하나만 같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양과 크기라는 것은 겹쳤을 때 완전히 겹쳐지고 포개어지는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하고 모양과 크기 둘 다 같아야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삼각형 ABC와 지금 보시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지금 합동인데 이 합동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세 줄로. 이게 합동 기호다. 요 기호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다? 둘이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합동인 상태구나.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이 대응하는 점, 대응하는 변 이런 것들 우리 초등과정에서 다 배웠는데 이 점의 순서를 좀 기억을 해서 똑같이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 ABC 습관적으로 우리 이런 습관들을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야 앞으로 이제 오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다 그러면 이 앞에 순서대로 A면 D와 B면 E와 C면 F가 서로 대응하고 있다.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물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E도 둘이 도형이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호로 쓸 때는 반드시 A, B, C 순서로 했다면 D, E, F 순서로 하고 만약에 C, A, B다. 삼각형 C, A, B다. 그러면 삼각형 F, D, E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런 기호들은 물론 합동에서는 큰 문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데 근데 이후에 이제 다른 단원들을 해나가고 더 확장된 단원 할 때는 대응하는 점이 누군지를 이 기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습관을 이렇게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 선생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점이 같은 위치에 있고 혹은 변의 길이 같고 이런 것들을 서로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동인 도형의 성질 당연하죠. 대응 변의 길이 같고 각의 크기 같다. 그래서 풀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인 삼각형들을 찾아서 같은 각도, 같은 길이를 표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참 많아서 기본적으로 합동인 삼각형 둘이다 또는 합동인 도형 모두 다 대응 변과 각의 크기 같다, 길이 같다 이런 것들 기억하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시작부터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과 비슷하고 동일하게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두 도형이 있습니다. 지금 삼각형 ABC와 DEF 삼각형 둘이 있는데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려면 어떻게 조건이 만족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두 번째,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 같고 반드시 끼인각. 끼인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각이 아니면 삼각형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두 개로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도형이 반드시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언제일 때? 끼인각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삼각형이 두 변을 주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은 거 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끼어있는 각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아셨죠? 끼어있는 각인지 아닌지는 이 기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기호가 이 두 변 사이에 있는 각인지 아니면 이 사이에 없는 각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A, B, D가 같고 B, C, E, F 같으면 그 사이에 있는 각 B와 각 E가 같아야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페이지에 두 개만 정리를 할 건데 먼저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를 우리는 SSS 합동이라고 합니다. SSS 합동. 그리고 두 변과 끼인각이 같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할 때는 SAS 합동이라고 하는데 이 S는 우리 변, 사이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은 앵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변이 두 개에 끼인각 하나 있다. 요거는 변 세 개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쓰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 변의 길이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삼각형 하나로 그릴 수 있는데 요때 합동을 ASA 합동이라고 한다. 확인해야 될 것은 변의 길이 하나 같은지 확인해 주시고 양끝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함정이 낼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을 예를 들어서 다른 각을 줬어. 다른 각을 하나 주고서는 이제 물어보는데 얘는 합동이 될 수도 있어요. 양끝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두 각을 주면 나머지 한 각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삼각형 총 4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요 다른 각도를 구하게 되면서 양끝각이 성립해서 합동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에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합동 조건 이 3가지를 이제부터 기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사실은 많이 푼다고 물론 많이 풀면 좋겠지만 많이 푸는 것보다도 눈에 계속 담아 놓는 게 중요해요. 도형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합동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 문제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 합동 문제는 이런 문제에서 합동인 삼각형이 여기 숨어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문제들을 많이 눈에 익혀 놓으면서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